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인간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까요? 윤회를 할까요? 홀령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를 잃은 소년이 집안 사정으로 인해 혼자 할아버지 댁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미신을 꽤 믿는 사람이어서 종종 삼도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삼도천은 죽은 사람이 배를 타고 건너는 강이며 강 건너편은 저승이라고 했다. 한 번 건너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고. 강가 산책로를 손을 잡고 걸으며 철교를 건너가는 전철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옆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저녁 노을에 물들어 붉게 빛나던 얼굴은 역광 때문에 표정을 알아보기 어려웠고 내가 알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봄이었다. 회사에서 돌아오던 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집 근처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가장의 죽음으로 우리 집은 금세 어려워졌다. 어머니는 익숙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나는 이른바 열쇠 아이가 되었다. 저녁은 어머니가 일터에서 가져오는 팔리지 않는 조립방이나 단팥빵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에는 아파트 월세마저 밀리기 시작했다. 결심을 굳힌 어머니는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나를 아버지의 본가에 맡기기로 했다. 잘 들어 유. 최대한 빨리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지내야 한다. 알겠어. 어머니가 생활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 솔직히 말하면 시골에서 사는 건 질색이었지만 그런 투정을 부릴 분위기는 아니었다. 친구들과 헤어져 전학을 가야 하는 것도 괴로웠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인 내 머리를 어머니는 다정하게 쓰다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한 뒤 떠나갔다.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손자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나 역시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두 분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이었다. 할아버지가 물었다. 유, 친구는 사귀었냐?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한 명도 없었다. 학교에서는 늘 혼자 책만 읽고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게임만 하며 지내던 도시아이가 시골 초등학교에 쉽게 적응할 리 없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걱정하실 것이 뻔했기에 나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다행히 두 분은 내 말을 그대로 믿으셨고 밥을 씹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다. 다행이구나. 유는 워낙 왜소해서 괴롭힘이라도 당하는 건 아닌지 할머니가 걱정하셨거든. 아유 참 여보도. 그래도 유야, 산에 들어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알고 있어. 우물우물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할아버지는 젓가락 끝을 빙글 돌리며 말했다. 그래도 말이지, 장수풍뎅이나 매미가 정말 많아서 아이들한테는 좋은 놀이터야. 교숙해도 어렸을 때는 자주 산에 들어가 놀았지. 아빠도? 그때까지는 관심도 없던 산이 처음으로 궁금해졌다. 좋아했던 아버지가 올랐던 산이라니. 나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는 모험심이 생겼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이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벅터벅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운동장에서는 반 친구들이 남아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뒤통수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반에서 제일 말썽을 부리는 녀석이 찬 공이 내 머리에 정통으로 맞은 것이었다. 눈물이 핑 돌 정도의 충격에 주저앉자
일부러 나를 노리고 공을 찬 그 녀석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피해야지, 군뱅아. 진짜 한심하다. 실컷 놀림을 당한 나는 도망치듯 운동장을 빠져나왔다. 너무나도 창피하고 비참해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녀석과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당한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엄마는 왜 아직도 데리러 오지 않는 거지? 나를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 걸까? 혹시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휘몰아치며 외로움으로 식어버린 마음을 더욱 조여왔다. 책가방을 흔들며 시골길을 달리던 중 입구에 커다란 도리이가 서 있는 뒷산이 눈에 들어왔다. 아빠가 놀던 산.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그리워졌다. 그리움과 향수가 밀려오자 나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도리이를 지나 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생전에 아버지는 말했다. 산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어쩌면 죽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도리 너머에는 잡초가 무성한 산길이 이어져 있었다. 귀를 찢을 듯한 유즈매미 울음소리가 산속에 메아리치며 방향 감각을 흐트러뜨렸다. 흐르는 땀을 연신 눈을 깜빡이며 닦아내고 오기로 계속 걸어가던 그때였다. 앞쪽에 아지랑이 같은 것이 희미하게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끊임없이 들리는 매미 우는 소리. 그 사이에 어느 순간 사람의 신음 같은 소리가 섞여 들렸다. 잘못 들은 걸까? 반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나 말고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조금 기분이 꺼림칙했지만 착각이라고 넘기고 다시 앞으로 걸었다. 지금 되돌아가면 괴롭히던 녀석들과 귀갓길에서 마주칠지도 모른다.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그때 갑자기 눈앞으로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깜짝 놀라 주저앉은 내가 바라본 것은 갈색 매미 허물이었다. 나무에 붙어있던 것이 떨어진 모양이었다. 도시에서 자라 벌레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조심스럽게 매미 허물을 손가락으로 건드려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 산에 다녀왔다는 증거로 책상 서랍에 보관해둘 생각이었다. 조금만 더 곤충에 대해 알았더라면 어떤 종류의 매미 허물인지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도감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웠다. 더 있을까? 매미 허물을 주우며 비탈길을 올라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도리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리이가 맞네. 근처에 신사라도 있었나? 산에 들어온 것이 처음이라 알 수 없었다. 이번 도리이는 처음 봤던 도리이보다 훨씬 오래되어 보였다. 전체적으로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표면도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그 도리이를 지나 조금 더 걸어가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도리이가 나타났다. 또?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번 도리이는 더 오래되고 새까맣게 변색된 채 불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거의 썩어 무너져 간다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잠시 지나갈지 말지 망설였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왜 멈출 수가 없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세 번째 도리이를 지난 지 5분쯤 되었을 때 앞쪽에 다리가 보였다. 계곡 위에 걸린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낡은 흔들다리였다. 계곡 아래는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래쪽에서는 사타구니가 오그라들 정도로 비릿한 바람이 불어왔다. 아무리 그래도 저 다리를 건널 용기는 나지 않았다.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순간이었다. 어이! 익숙한 목소리에 나는 번쩍 고개를 들고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있었다.
병원 영안실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똑같은 양복을 입고 서 있었다. 왜? 아빠는 죽었잖아. 그래, 맞아. 그럼 거기가 저승이야? 침을 삼키며 소리치자 아버지는 어울리지 않게 빙근 미소를 지었다. 네가 걱정돼서 보러 왔다. 힘들지? 다리는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길. 저 흔들다리 넘어가 저승이라면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반년이 넘도록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매일 괴롭힘을 당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 짐이 되고 있었다. 내가 사라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지도 모른다. 그런 자책감에 사로잡혀 다리로 한 발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때였다. 등 뒤에서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 돌아가자.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있었다. 다시 건너편을 바라봤다. 거기에도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가 2명이었다. 어느 쪽이 진짜야? 갑자기 둘로 늘어난 아버지의 모습에 놀라 외치자 건너편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올 거냐 안 올 거냐? 어떻게 할지는 네가 결정해라. 그렇지만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 아버지일까? 결정을 내리지 못해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등 뒤에 아버지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동시에 머릿속이 맑아지는 듯 했고 나는 건너편의 아버지와 내 곁의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빠, 다리 건너편에는 뭐가 있어? 건너편의 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들리지 않았다. 내 곁에 선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쪽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순간 건너편 아버지의 목소리는 갑자기 더욱 커진 유지매미 울음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다. 나는 곧바로 내 곁에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는 흔들다리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더니 순식간에 썩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숙인 채 산길을 걷는 동안 툭, 툭 매미 허물들이 계속해서 떨어져 내렸다. 그 허물들은 하나같이 새까맣게 썩어 있었다. 3번째 도리를 지나고 2번째 도리를 지나 산 입구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내 손을 놓았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도 괜찮겠지? 아빠는? 작게 묻자 아버지는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산속 깊은 곳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몇 분 뒤 나는 수색대에게 발견되어 구조되었다. 내 체감으로는 2-3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꼬박 하루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그곳은 이미 몇 번이나 수색한 곳이라며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게다가 모두가 입을 모아 2번째와 3번째 도리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산에는 입구의 돌이 하나뿐이라는 것이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나는 산에서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2분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아니라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저 산 깊숙한 곳에는 계곡이 하나 있었단다. 옛날에는 길에서 쓰러져 죽은 나그네나 입을 줄이기 위해 버려진 사람들의 시신을 그곳에 버리곤 했어. 그랬구나. 그럼 흔들다리 건너편에는 뭐가 있는 거야? 흔들다리? 할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다.
할머니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계곡 건너편은 금기된 땅이란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그런 곳에 일부러 다리를 놓을 리가 없지 않니? 하지만 내가 건너편에서 아버지를 봤다고 말하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계곡 너머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저승조차 아니다. 사람이 아닌 온갖 것들이 꿈틀대는 이 세상의 이치가 통하지 않는 곳이지.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에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교스케라면 자기 아들을 저승으로 부를 리가 없어. 분명 이유가 건강하게 살아주기만을 바랬을 거야. 그렇다면 그건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 만약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흉내낸 무언가에게 속아 흔들다리를 건넜다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몸을 일으켰고 그 바람에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매미 허물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산에서 주워왔던 매미 허물은 모두 새카맣게 썩어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예전에 아버지와 낚시를 갔을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가짜 미끼. 혹시 흔들다리 건너편에 있던 아버지를 닮았지만 아버지가 아니었던 그 무언가는 이 매미 허물들을 산길 곳곳에 흩뿌려 나를 유인했던 것이 아닐까. 며칠 뒤 도쿄에 있는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재취업할 곳이 정해졌다고 했다. 나를 잊은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은 괜한 기우였다.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고 무서운 일을 겪었던 뒷산을 올려다보았다. 입구의 도리 너머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도 작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러자 아버지의 모습은 서서히 희미해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초등학생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고 원치 않는 전학에 싫다고 때를 쓸 수도 없는 철들어버린 아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저승에서도 날 지켜줬다는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유는 앞으로 힘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괴담 속의 주인공이지만 괜히 응원하게 됩니다. 문득 든 생각이, 만약 지금 제가 저 산에 간다면 저는 고작 매미 허물 같은 걸로는 유인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대체 뭘로 유인할까요? 5만원권 정도면 보이는 대로 죽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신나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